내 이름은 공여순입니다. 나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나는 올해 72세이며 이름은 공여순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왔던 시간보다 혼자 살아온 시간이 더 깁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세 딸을 혼자 키우며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나의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국밥을 한 입 떠먹으며 몸이 따뜻해진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은 오로지 내 딸들을 잘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딸들이 배 곪지 않도록 노력했고 좋은 교육을 받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세 딸을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안정된 직장에 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심장의 이상을 느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가게를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꽉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바닥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가게 단골 손님이 나를 부축하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저 희미하게 손을 흔들었을 뿐입니다. 119 불러야겠어요. 그렇게 나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나에게 심장 질환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그래도 내 딸들이 곧 와서 나를 위로해 주겠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 조금만 시간 내서 와줄 수 있니? 첫째 딸 은영이는 전화를 받고 엄마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 서정이는 엄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번 주는 힘들어요. 라고 했습니다. 셋째 딸 윤서는 엄마, 애가 열이 나서 병원 다녀와야 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저 병실에서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며 다른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를 챙겨줄 사람은 없구나.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바빴던 막내딸 윤서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왜 혼자 계세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내가 올 줄 알았죠. 나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가슴 속에는 서운함과 허무함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딸들의 진짜 관심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후 세 딸이 집에 모였습니다. 나는 내 딸들이 내 건강을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을지 의논하려고 온 줄 알았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과일을 내놓고 차를 따르며 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엄마, 이제 몸은 좀 어때요? 첫째 은영이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태어나고 나니까 괜찮아졌어. 병원에서는 심장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도 이렇게 너희들이 와주니 마음이 든든하다. 나는 이 순간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세 딸이 한자리에 모여 나를 걱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런데 혼자 지내는 게 이제 힘들지 않으세요? 둘째 서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 연세도 있고 집도 크니까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 하지만 익숙해서 괜찮아. 그때 셋째 윤서가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그럼 차라리 우리랑 함께 사시는 건 어때요? 아니면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는 그제야 이들이 왜 온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걱정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아니라 내가 가진 집과 돈이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노후를 편하게 보내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집을 정리하고 우리랑 살거나 아니면 집을 정리해서 생활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들 엄마 건강 걱정해서 온 게 아니라 집을 팔라고 하려고 온 거니? 첫째 은영이가 멋쩍은 듯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우리는 엄마가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서 그러는 거예요. 둘째 서정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계획을 잘 세워야죠. 그렇죠, 엄마. 그리고 엄마가 저축해둔 돈도 그냥 쌓아두기보다는 저희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나누면 좋잖아요. 나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엄마 살아있는 동안부터 돈 이야기만 하는구나. 순간 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몇 년 전 결혼하고 떠날 때까지만 해도 내 곁에서 나를 꼭 안아주던 그 아이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집 문서를 꺼내 딸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라. 하지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딸들은 당황했지만 결국 문서를 들고 나갔습니다. 나는 속이 상해 며칠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막내딸 윤서와 단둘이 살기로 했습니다. 윤서는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지켜드릴 겸 혼자 두지 않을게요. 나는 그제야 안도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어렵게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모았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오직 아이들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딸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굶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헌신한 만큼 자식들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자식이 있다고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부모가 희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사랑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이 기대지 마십시오. 부모라면 누구나 내 자식만큼은 다를 거야 라고 믿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컨대 자식에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 큰 실망이 따라옵니다. 어린 시절 우리에게 기대던 자식들은 성장하면서 점점 변합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가족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끝까지 자식들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은 나를 챙기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모든 재산과 노후 자금을 내어주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혼자가 됩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의 모든 것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든 결혼을 하든 사업을 시작하든 절대로 노후 자금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엄마, 나 집 사는데 돈이 부족해. 아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우리의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런 말에 속아 처음엔 조금씩 내어주다가 결국 부모가 가진 마지막 재산까지 다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도와주면 그 순간부터 끝없는 요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부모 자신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자식들은 그마저도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에 돈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도와줬으니 나중에 꼭 갚을게 라고 하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노후 자금은 절대로 지키십시오. 자식에게 주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끝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주지 마십시오. 어떤 부모들은 노후가 걱정되니 미리 재산을 정리해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돌봄을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식들이 보살피는 것은 재산이 부모의 손에 있을 때뿐입니다. 엄마 그냥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아요. 아파트는 우리가 관리해 줄게요. 아빠 집도 크고 관리 힘들잖아요. 그냥 우리 앞으로 넘기세요. 그 말에 속아 집이나 재산을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나면 부모의 존재는 점점 뒷전이 됩니다. 처음에는 잘 챙기던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엄마 아빠가 알아서 좀 하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재산은 부모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노후에 병이 들었을 때, 삶이 외로워졌을 때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당신이 지켜온 재산뿐입니다. 그러니 절대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혼자 남을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결국 부모는 자식들의 삶에서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그러므로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것,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주거지를 신중하게 선택할 것, 너무 큰 집이 아니라 관리하기 쉬운 작은 집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를 가질 것, 혼자가 되었을 때에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킬 것, 돈이 있어도 건강이 나빠지면 삶의 질이 극도로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관리는 필수입니다. 혼자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건강하며 외롭지 않은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은 삶을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삶은 희생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돈을 벌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삶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 내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노후에는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도록 하십시오. 엄마 그런 돈 낭비하지 마세요. 아빠 그 나이에 그런 거 하면 뭐해요?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이미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자식들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절대 노후 자금을 손대지 마십시오. 절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십시오.